애니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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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애니드 수다 시즌 2, 네. 그러니까 2부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다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질문 해주세요. 제가 3번을 봤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많네요. 이게 확실히 이게 그러면은 제작비가 그러면 어느 정도 들었나요? 제작비가 30분을 발표를 안 했으니까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순제가 18억인데 예. 순 제작비가 18억. 그거를 제외하면 이제 14억에 만든 거고요. 아, 제가 14억. 원래는 18개월에 끊으려고 그런 게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어진 거거든요. 예, 이게 예. 2년 걸린 죠. 그러면서 이제 제작비가 좀 후반에 퀄리티를 좀 그래도 높여야 되지 않나 하면서 오버됐고, 원래 하기로 한 제작비가 조금 모자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장편만 보면은 한 14억이 들었죠. 14억이 들었는데 96분이 14억이 들었고, 아니 제가 왜 네. 이걸 여쭤봤냐면 네. 이게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미지의 움직임이라든지 캐릭터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그 뭐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뭐 내용하고는 또 별개로 네. 굉장히 높고, 그래서 사실 이 정도 퀄리티를 내려면 제작비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거든요. 솔직히 제가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뭐 그게 받고 이 제작비가 저는 그 전에 들은 바가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그 제작비에 이 가능하셨나요 이게? 크레딧을 보면 중복 인원이 좀 많은데 예. 저희가 공식적으로 미술 감독이 없어요, 이 프로젝트에. 빅스 감독. 예, 그러니까 그게 미술을 다 컨트롤하는 예. 감독이었고, 디자이너가 2명이었고요. 모든 배경 매트까지 해서 캐릭터 디자인부터 다 해서 예. 2명이었고, 그 2명 중에 한 분은 1년 전에 퇴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물론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말로 이렇게 레퍼런스 주면서 미술 감독 역할을 겸하기는 했으나 그런 상황이었고, 렌더 팀이 나중에 중간에 합류해서 최종 3명이었고요. 이 렌더 팀이라는 건 렌더, 합성, 라이팅 다 해서 그 미술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은 합성에도 참여했고, 저도 합성이랑 색 보정은 제가 했고, 그 3D 이펙트가 아닌 2D 이펙트는 저랑 저희 다른 디자인 팀장님이랑 같이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예산을 12억 잡고 시작했었어요. 오버된 거예요. 그래서 오버된 건데, 그러니까 14억 기준에서 한 2억 오버된 거고. 그런데 제가 사실은 풀 3D 애니메이션에서 퀄리티를 높이려면 진짜로 쓰려면 100억 이상 있어야 픽스타 디즈니 흉내 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나오잖아요. 네, 보통은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은 무슨 일들이 되게 많냐면, 되게 퀄리티는 좋은데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하다만 것 같은 퀄리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건 불가능하니 미술적 완성도를 되게 높이는 건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하다. 근데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이, 이거를 하려면은 렌더팜이 뭐 50대가 더 있어야 된다는 등, 그리고 라이팅을 3개 박을 거를 50개를 더 박아야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한대 끝도 없다. 그러면은 3개 박을 거 2개 더 박는다고 관객이 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레이아웃이랑 되게 절제된 카메라 내에서 레이아웃이랑 나중에 합성해서 컬러를 만지는 것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이거 제가 네. 어떤 부분에서 더 느꼈냐면 그 캐릭터들의 그 그늘이라고 해야 되나? 저기 명암철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게 표현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보통은 이게 제작비가 적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부터 약간 티가 많이 나거든요. 예. 사실 중간 단계를 많이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진짜로 디즈니나 아니면 뭐 당장 국산 중에서도 이제 레드슈디 같은 작품들은 진짜 모든 공정을 다 철저하게 하는 건데, 보통은 3D에서 기술적으로 막 라이팅이랑 렌더링을 최대한, 필요한 게 100이면 그래도 내 능력이 20이면 힘들어서 한 50 정도 하고 거기서 좀 멈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좀 많이 버리고 나중에 합성이랑 색을 손으로 사람이 눈으로 만질 수 있는 부분에 공을 좀 많이 들였어요.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관객들이 눈치를 못 채는 부분까지도 굉장히 그렇죠. 디테일하게 네. 렌더링을 하거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볼 때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 부분까지 모르고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그거 이제 알아채는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뭐 이렇게 필요하겠지만 뭐 이게 제한되어 있는 제작비 안에서 뭐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게 그 액수로 가능하군요. 일단 그게 예. 그 제작 공정상에 이제 그 포기할 부분과 이제 우리가 그 최종 시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일 것인가 이제 그 계산도 굉장히 치밀하게 잘 됐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야기의 운영 그다음에 네. 보시면은 배경이나 제작 등장 캐릭터가 예. 굉장히 몇 개 안 돼요 생각보다. 맞아요. 예. 그건 맞는 말씀. 예. 근데 근데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나요. 네, 별로 티가 안 나요. 그거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나리오 짤 때부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촘촘히 계산을 했던 이게 부분이. 제작비 아끼는 방식 중에 저희가 사실은 뭐 제가 단편 2개 만들고 13년 동안 이것만 만들지는 않았으니까 뭘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다른 그래서 작업 제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저도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은 제가 시나리오를 거의 대부분 다 쓰거든요. 그 홍보 영상이든 뭐든 그 이유는 제가 글을 더 작가님들보다 잘 써서가 아니라 제가 쓰면 제작비가 한 과장하면 반이 줄어요. 아, 네, 제가 시나리오를 직접 쓰면 저희가 전주에 박지원 작가님 모셔놓고 말씀하실 때 그런 거였어요. 그 제작자분들이 시나리오에 관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신다고. 다 이유가 이게 네, 똑같은 네, 말씀을 네, 하시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긍정적으로 작동한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런 부분. 약간 그런 트레이닝이 팀 내부가 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는 뭐 이렇게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는데 화면비가요. 이게 1.85대 1이 아니고 2.35대 1 정도 되게 시네마스코프 사이즈잖아요. 이거 이렇게 화면비를 늘리시는 게 더 작업량이 많아지지 않나요? 많죠. 그러니까 물론 네. 단순하게 생각하면 1.85대 1을 레터박스 쳤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사실은 네. 그게 아니라 사이드로 뷰를 넓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모르는 사람은 뭐 비슷할 거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훨씬 1.85대 1이면 그냥 확대해서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늘리면은 그 늘린 만큼 이미지도 보여줘야 돼요. 그게 사실은 애니메이션의 작업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늘어나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물론 이 작품이 우주를 다루고 별을 다루기 때문에 극장에서 봤을 때 스펙타클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제작비를 생각하면은 제가 30분짜리를 만든 소스를 사실은 재활용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냥 겹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려고 했고 근데 수정하다 보니까 결국은 재활용을 거의 하나도 안 한 셈이 됐는데 30분짜리에서 이거를 96분짜리였죠 원래? 96분짜리를 할 때 제가 저희 조감독님이 저희 와이프가 원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알죠. 예. 그게 이제 엄마들 입소문으로 그 엄청나게 영화 많이 굉장히 작게 훌륭한 개봉해서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가족 영화다. 참고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톤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원더 같은 톤이 아니었어요. 근데 좀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보러 갔어요. 가족들이랑 애들이랑. 근데 보러 갔는데 보면서 좋은 영화긴 한데 무슨 느낌이 계속 들었냐면 보면서 그때 한참 이제 미술을 어느 수준으로 기존 30분을 최종 목표를 극장판으로 바꿀 것인가. 우리가 막 때려붙고 막 화려하게 날고 이걸로 극장용의 퀄리티는 못 내니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는 딴 거 안 보고 계속 뭘 봤냐면 왜 이 영화는 물론 시나리오상으로의 완성도가 좋은 미덕을 갖고 있는 영화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한 89년에 만들었으면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랑 별로 다르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영화는 더 감동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게 할까를 보면서 저는 시나리오를 본 게 아니라 2.35대 1 그리고 영화가 시작할 때 되게 제한된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뉴욕의 그 퀸즈의 주택가가 한번 드론샷이 나온다. 맞아요. 이 두 요소가 이거를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 방화의 느낌과 다르게 본다. 그래서 다음날 월요일 나와서 2.35대 1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아무리 힘들어도 첫 컷은 도시 전경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영화 보고 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군요. 근데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그 작업량도 작업량인데 이게 모음일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거 그냥 잘 모르시는 분들은 화면비가 뭐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화면비는 사실은 영화 감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몰입을 할 수 있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몰입을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 집중도를 산만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 작품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기 때 개봉했던 토이스토리 4도
2.39대 1이에요. 그거는 오히려 네. 더 사이즈가 적은데 오히려 토이스토리 4를 보면서 저건 약간 좀 너무 과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약간 좀 등장 배경이 이제 무슨 뭐 집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야외에서 많이 벌어지는 내용이니까 그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게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굉장히 적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작품은 정말 그 화면 비율이 제대로 맞는 극장에서 보면 훨씬 더 몰입도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전 너무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제가 봤던 관도 네. 1.85대 1에 최적화되어 있는 관에서 봤거든요. 제가 그 위아래가 잘린 걸로 봤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종횡비가 길면 액션이나 스펙타클이 있는 것에 적절하기도 하나 오히려 더 절제된 드라마의 몰입도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그 영화 보고 저 영화가 왜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약간 비하돼서 강화라고 느꼈던 느낌과 이 영화는 왜 비싸 보이지? 라는 차이는 전 진짜 단순하게 앞에 도시전경에 나오는 거랑 화면비가 2.35대 1에서 스펙타클이 없이 그냥 투샷만 나오면은 주변에 이제 비어있는 부분에 레이아웃이 달라지거든요. 이것들이 내가 조금 비싼 걸 보고 있다라는 느낌을 그냥 드라마인데도 관객들한테 준다라는 생각을 해서 바꿨는데 특히 이게 아빠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오는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원래 30분짜리에서. 그래서 좀 나중에 한 장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만들어 놓자라고 해서 좀 많이 좀 미안하지만 좀 퀄이 좀 떨어져요. 다른 캐릭터가 정성이 좀 떨어지는데 그래서 앞장면 같은 경우에 지금도 약간 TV 시리즈 우리 TV에서 보는 아동용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어요. 아빠 캐릭터의 디자인이 많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하려면 화면을 펼쳐야 된다. 진짜 단순하게 화면을 펼치면 좀 나아진다. 이게 그냥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게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모험일 수도 있거든요. 화면비를 바꾼다는 건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이 영화 보는 거 워낙 좋아해가지고 저도 사실 시네마스코프 비율을 좋아하기는 한데 그게 적절하게 쓰였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나오지만 아니면 안 하면 못하거든요. 인물에 집중하는 작품들은 1.85대 1이 맞아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요번에 하신 작품은 또 그런 작품이 아니니까 그것도 솔직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캐릭터가 또 많이 나오지도 않잖아요. 근데 굉장히 적절하게 잘 바꾸신 것 같지만 그게 다 돈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굉장한 가성비라는 면에서는 그런 선택들이 더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하는 제가 렌더 비용을 조금 계획보다 많이 썼는데 그것도 작품 퀄리티 대비 투자 대비 퀄리티를 높이는데 효과적인 부분에 많이 썼는데 화면비랑 후반에 좀 돈이라기보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한 거는 가성비를 높이기 위한 거였고요. 그 밖에 효과나 다양한 캐릭터를 썼거나 아니면 막 소위 말하는 떼신이 나와가지고 스펙타클 한번 쳐주거나 이런 거는 전 가성비가 되게 떨어진다고 봤어요. 왜냐면 비용은 많이 드는데 그런 거에 익숙한 관객들한테 진짜 멋진데? 라고 주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포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사실은 이게 약간 좀 어린 층이라든지 그냥 보편적으로 보기에도 재미있게 볼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애니메이션을 공부하거나 애니메이션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 분들이 꼭 봐야 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의 흥행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디다가 힘을 주고 어디서 힘을 빼야 되는지 제작비라고 하는 한계 안에서 굉장히 장편 애니메이션 지금 많이들 시도를 하고 있고 나오려고 좀 대기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한국에서. 이 점은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한국에 아무리 쫓아가도 픽사 애니메이션 제작비를 뽑아낼 수는 없잖아요. 한국에서 그럴 수 있는 제작사가 없잖아요. CJ나 이런 데서도 2천억, 3천억 하는 그 제작비를 어떻게 뽑아내겠어요. 그러려면 결국에는 효율적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런 면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그 부분에 고민을 제일 많이 해왔던 것 같고요. 저는 물론 픽사 이게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이라니 하는 픽사와 디즈니를 따라가는 작품들 당장 레드슈즈도 그렇고 저는 그런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작품을 시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어떤 의미로든 성공을 했으면 좋겠고 또 아주 적은 예산으로 특정한 타겟에 우리 이제 많이 시도한 감독님들 계시죠. 타겟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만드는 것도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인 시장 내에서 뭐 내적인 완성도 그러니까 뭐 디즈니나 픽사에 비하는 게 아니라 투자 대비에 내적인 완성도가 있는 그런 좀 다양한 타겟의 작품이 있어야 된다는 고민을 많이 해서 그것이 증명되었으면 관객들이 조금 더 많이 보셨으면 더 유의미했겠으나 네. 하지만 제 시도는 그런 거였어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뭐 작품의 완성도라든지 뭐 재미 이런 걸 떠나가지고 관에서 상영되는 그러니까 상영관에서 그 시간대를 잡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잖아요. 또 공교롭게 내려가야 될 작품이 계속 버티고 있었고 그 알라딘이 그렇게 오래 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그 알라딘 감독님 저 알라딘 안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 맞습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 1100만 명이 지금 넘어갔다는데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점에서 알라딘이 아마 올해 최고로 관객이 많이 드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네. 근데 저는 아직도 그걸 안 봤거든요. 알라딘은 못 봤어요, 제가. 그럼 더 아직 보실 분들이 제가 보지도 않았는데 1100만 명이 넘어갔을 제가 안 정도니까. 보면 1000만 넘더라고요. 네. 죄송해요. 근데 제가 알라딘 진짜 잘 될 거라는 얘기는 여기 한병화 감독님 계시지만 네. 계속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그 라이언킹하고 알라딘 티저 공개됐을 때 라이언킹이야 뭐 워낙 대작이니까 다들 네. 기대하고 알라딘은 이거 좀 구리다 이런 평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메인 예고편 나오고 나서는 알라딘이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거 초반에 평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 난 알라딘은 보러 갈 거다. 네. 그리고 라이언킹은 생각보다 안 될 거다. 물론 워낙에 라이언킹은 큰 작품이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안 되고 있죠. 그게 왜 저 그러냐면은 얘기를 예. 너무 자랑스럽게 알라딘과 이 라이온킹을 아니 스토어를 왜냐면은 제가 그 팀밖에 그런 것도 자기 건 왜? 이혼은 아니 차라리 지금 개봉 시점이 지금이었으면 차라리. 왜냐면 지금 라이온킹이 일주일도 안 되는데 교차 상영 들어갔거든요. 맞아. 네. 예, 그 정도니까요. 지금 오히려 틈새를 노릴 수 있는데 이게 예. 어쩔 수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이래저래 좀 안타까운 상황이 제가 진짜로 첫 주 지나고 나서 딱 주말 스코어를 보고 이건 진짜 끝났다. 끝났는데 물론 저희가 뭐 장기 상영하고 작은 관에서도 그럴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고 8월 달에는 좀 전용관에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예술 독립 판정도 뒤늦게 넣었었거든요. 워낙 네. 일정이 촉박해서. 그러니까 그런 작은 관이나 전용 상영관에 지금 못 들어간 상태에서 멀티플렉스에서만 쫙 빠지니까 진짜 무섭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 여름 저는 그 미국 독립기념일 날 개봉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사실은 광복절 날 개봉하면 괜찮았을 거예요. 차라리 좀 나았을 것이다. 그랬을 수도 있죠. 예, 이 작품은. 네, 뭐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 아니, 민족 그러니까- 정기와 상관없이 근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원래 좀 규모가 있는 배급사랑 진행을 계속 했었으면은 지원도 비공식적으로 좀 미뤘던 사례도 있더라고요.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전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니면은 뭐 사실은 그 영진이 개봉 지원보다 전체 제작비나 전체 흥행이 더 중요한데 그걸 감수하고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전 지금 개봉한 것도 완성해서 개봉한 것도 3개월 동안 다 벌어진 일이라서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살았다. 그래서 제작비 회수 이런 거는 전 목표도 아니었고 당장 한 2달 내에 갚아야 되는 돈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게 진짜 최선의 목표였어요, 저는. 근데 일단 그거 안 됐고요. 이게 제가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런 작품은 좀 상영관을 유지하면서 좀 버텼으면 그래서 관객이 조금씩 더 늘어날 수 지금 있는 홍보를 하려고 작품이에요. 하는데 저희가 8월 달에 네. 예독 판정이 나오면 일단은 전용관에 좀 다시 좀 들어가려고 해요. 8월 중순쯤에. 8월 중순쯤이요? 예. 딱 요 방송이 나갈 때쯤. 물론 지금 VOD로 보셔도 되는데 예. 또 극장에서 보는 건 다르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좀 막 전국 대개봉 이런 건 아니지만 재개봉이라고 소리칠 홍보비도 없지만 예. 극장에 다시 속속속 소리 소문 없이 걸리면 좀 꾸준히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 연령대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게 개봉이 전에 이 방송이 반드시 그럼요. 그게 그렇지 않나? 네. 이게 뭐 어떻게든 하시겠죠. 여기 지금 이 편집하고 지금 여기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고. 근데 저는 이 작품은 초반에는 좀 관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마케팅이 막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기업에서 막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알라딘이 약간 좀 비슷했던 게 초반에는 흥행이 그렇게 생각보다 안 됐었거든요. 근데 계속 버티다 보니까는 볼만한 작품이 없는 데다가 입소문이 잘 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몰리기 시작하면 또 경쟁적이라고 여겼던 작품들이 또 생각보다 힘을 많이 못 쓰고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건데 이 작품도 사실 지금 애니메이션이 많이 개봉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조금 저연령층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볼만한 작품들은 몇 개 안 돼요. 방학 때 개봉하는 게.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여러모로 뭐 8월 중순이라도 이렇게 개봉이 다시 되고 그러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마 홍보는 못 할 거고, 그 일반 멀티플렉스 몇 관 될지 모르지만 정식 기획 그게 아니라 일단 뭐 예술 영화 상영관이나 이런 데로 다시 좀 극장에 8월달에 들어갔으면 하고요. 지금 사실상 일주일도 아니고 목요일날 개봉해서 일요일 이후로는 극장이 쫙 빠졌고 띄엄띄엄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기한 게 처음에는 한 9,000명 정도 첫 주말, 그러니까 주말 관객이잖아요 이게 어차피 네, 그렇죠. 방학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사질 것 같지만서 그래도 지금 한 12,500명 그 이후로 한 3,500명 정도가 네. 더 어떻게 알고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보셔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딱 요 시기 때 개봉하면 개봉 타이밍 딱 맞는 타이밍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게 방송 녹음하는 주차가 한 7월 뭐 지금 23일 이러는데 다음 이제 며칠 있으면 방학이에요. 애들이 내일부터 방학이거든요. 그럼 막 이것저것 볼 텐데 그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아이들이 싫어할 작품이 아닌데 저도 지금 이 말씀 계속 드리는 이유가 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꼭 뭐 가능하면은 극장 가서 꼭 보셨으면. 네. 근데 이게 네. 극장을 잡는 게 사실은 대작들만 자꾸 경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수입 애니메이션 중에 보면은 저런 거는 좀 퀄리티가 너무 낮지 않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인지도도 없고. 근데 보면은 그런 작품이 같은 주에 하냐 안 하냐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 90%가 남고 나머지 10에서 조각 하나 남은 거를 서로 갈라먹는 거기 때문에 뭐 언제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지? 라고 생각해도 막상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면 보통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뭐 애니메이션 2편 개봉하면 2편 다 보지만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중에 한 편 개봉하고 네. 특히나 광고를 많이 한 작품을 볼 그렇죠. 확률이 네,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홍보라는 게 또 저는 우리나라 극장 애니메이션이 어쨌든 뭐 성공한 사례가 거의 극히 드물기는 해도 그래도 방송용 애니메이션의 IP를 가진 극장판들은 이제 뽀로로는 거의 자리를 잡은 것 같고 네. 뭐 여러 가지 시장이 이제는 형성이 됐잖아요. 네. 그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극장에 가서 애니메이션을 보는 행위가 좀 일상화됐다라는 것은 그리고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몰린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저는 지금 제 코가 석자인데 이미 마음을 놨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96년, 97년 이때 애니메이션 96년 제가 토이스토리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해야지 대학교 때 그 그렇죠.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인터뷰 때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나갔는데 그때 제가 비디오 가게 가면은 장르 스릴러, 드라마, 장르 애니메이션 그거 너무 짜증났어요. 물론 애니메이션은 장르로 구분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매체를 왜 애니메이션만 장르라 그러나. 그렇죠. 예, 그리고 애니메이션 내에도 드라마, 스릴러, 에로 뭐 다 있는데 차라리 내가 가족, 패밀리 뭐 이런 데에 애니메이션이 우연히 많더라, 자연스럽게 많더라 이런 이해를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그러고 저는 약간 미국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란 편인데 애니메이션을 해온 편인데 뭐 픽사 애니메이션 개봉해도 진짜 안 들었었어요. 픽사도 맞아요. 네. 10년 전, 20년에 애기들 거라고 그렇게 만들어도 무시당했던. 최근에 이제 조금 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관으로 많이 밀어붙이니까. 그러다가 그때 봤던 사람들이 크고 점점 이제는 옛날처럼 무거운 것보다 그래도 즐거운 가족 컨텐츠를 뭐 마블까지 포함해서 좋아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지금 젊은 관객들이, 성인 관객들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한 환경에서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이리저리 끼고 인지도도 없는 오리지널에 큰 영화도 아니라서 끼어서 피해를 봤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별로 이렇게 막 환경 탓을 별로 하기 전에 오랜 세월
이 일을 좋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으로서 더 나아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아니 뭐 예, 근데 예. 그렇죠. 뭐가 더 나아졌다는 거죠? 환경? 사람들이 어쨌든 애니메이션을 본다. 근데 우리의 환경은 더 열악해졌다. 이 제가 이게 어떻게 아름답게 포장해드려야 되는데 아니 포장하지 예. 마세요. 차갑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맥락이 되게 중요할 수가 있는 게 픽사 애니메이션이 요 한 몇 년 동안 이제 잘 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픽사 애니메이션은 지금 개봉하는 작품들보다 초창기에 만들었던 작품들이 훨씬 퀄리티가 높아요. 예, 저는 사실 원리까지가 저는 최고였다고 보거든요. 그 더 나아가면 업까지가 저는 최고였다고 보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나왔던 작품들이 흥행은 더 잘 됐어요, 한국에서. 근데 그 지점은 방금 감독님 말씀하셨던 그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예전에 비디오 빌려가지고 보던 세대가 이제 장성하게 되고 뭐 자녀 낳게 되고 그 자녀들과 같이 이제 극장에 가는 거죠.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사실 픽사 애니메이션이 한국에서 흥행이 잘 됐던 것도 불과 5, 6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한국에서 픽사 애니메이션 안 된다라는 게 불문물처럼 됐어요. 오히려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되고 드림웍스가 좀 됐었죠. 예, 그렇죠. 오히려 드림웍스가 되고 픽사는 뭐 많아봐야 뭐 200만도 안 찬다 이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뭐 겨울왕국 디즈니 영화들이 이제 픽사보다 예. 디즈니 영화들이 많이 성공한 거긴 한데 그리고 또 관도 되게 많이 잡아요. 최근에. 그래서 그게 물론 되니까 극장의 어떤 독점 시스템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통당통당 상영이나 좋은 상영관을 안 주는 거 그리고 직배사들 지금 한국 대형 영화도 쪽을 못 쓰는 이 직배사들의 힘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저도 이제 한 4박 5일 정도 할 수 있는데 그럼요. 그 이전에 관객들을 바라볼 때는 옛날보다 나아진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픽사나 디즈니 때문에 우리 한국 애니메이션이 오리지널에 죽는다거나 애기들 보는 TV판이 극장용을 쓸어가니까 안 되지라고 제 영화 입장에서 불평을 하고 싶진 않다라는 게 오히려 그것도 없었던 큰 영화도 애니메이션이라 무시했던 그 다음에 애기들 거를 극장에서 저거를 왜 TV에서 보지 극장에서 봐 라고 생각했던 두 축이 어쨌든 살아났다라는 것만으로도 환경은 더 좋다. 애니메이션을 하는 사람 입장에선 아니 뭐 팬 입장에선 그러나 제 입장에선 완전 사방을 얘기해야죠. 제 입장에서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어쨌든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걸 알리는데 시간과 비용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냥 기존 IP가 있는 것보다. 물론 감독이나 제작사 브랜드로 가는 방식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러긴 쉽지 않고 그 비용이 일단 없었고 있었어도 시간이 있어야죠. 제가 실제 홍보를 3주 정도 했거든요. 얼마 전에 뭐 누구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알라딘 반영을 봤다고 영화 얘기하다가 나도 영화 개봉했었다고 아직도 이러는데.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작품이 그 감독님이 작품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 작품이 그 작품이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저희 애들이 먼저 얘기를 해줬어요. EBS에서 광고를 했었나 봐요, 이게. 방송 광고는 아니었고 저희가 온라인 광고만 유튜브에서 집행을 근데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광고를 보고 저한테 이거 개봉하니까 보러 가자고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이게 홍보 마케팅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구나. 엄청 그러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애들이 알고 모를까 사람들이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요번에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이런 거구나 이게. 저희도 절실하게. 일단 모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죠. 다 돈이죠. 그러니까 광고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영화 난 절대 안 볼 거야 아니 관심도 없어라는 영화조차 버스나 택시에 붙어 있으면은 10억은 기본으로 훌쩍 넘는 영화들이거든요. 20억 가까이 되는 홍보비를 쓰는 건데 그게 별거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만약에 광고를 우리 거를 1000만 개를 봤다 그러면 되게 많은 것 같고 효과적인 것 같지만 사람은 그거를 선호하고 선호하지 않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가 결국 선택을 그렇죠. 중요하기 알고 때문에 모르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버스에서 봤든 엘리베이터에서 봤든 본 영화는 내가 볼 수 있는데 어디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좋다 그런 거는 그것도 도달은 한 거잖아요. 그래도 이거 뭐
나 혼자 이거 보는 거 이상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 있구나, 작품이 그거는. 핸디캡이 많아요. 왜냐면 뭐 기존의 TV 시리즈 같은 거로 노출됐던 작품도 아니고 완전 오리지널 작품이잖아요. 극장용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기엔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막상 보면은 괜찮은데 그 극장까지 가기가 굉장히 그렇죠. 힘든. 예, 그렇죠. 예. 그 저는 그 포스터 디자인도 조금 아쉬운 게요. 조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저는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포스터를 보면은 이지? 전혀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맞아. 예. 이게 갑자기 얘기하면 좀 울컥하는데 좀 조심스럽기도 한 게 거기선 또 되게 저희가 그냥 제가 만든 상영용 포스터가 하나 있었고 해외용 포스터가 그리고 이제 심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포스터 디자인이 이게 제가 분명히 그랬다니까. 저는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라는 타겟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지금도 그 용어를 안 써요. 근데 주변에 이 영화 응원하신다는 분들도 아동용이라 그래요. 보시지 않은 분들도. 그게 딱 일단 포스터에서 딱 걸러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인지를 얘기했지만 인지가 전혀 안 되는데 겨우겨우 인지가 된 사람들에게도 이거는 내 영화가 아니다라는 딱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포스터를 보고 싶다면은 너무 훌륭한데 그렇게는 안 돼도 누가 보러 가자 그러면 6학년짜리, 4학년짜리 애가 볼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걸 보는 순간 한 10살만 돼도 난 안 보러 가가 되는. 그러니까 왜 중요한 타겟과 잠재 타겟을 배제하는 디자인이라는 건데 제가 말이 조심스러운 게 포스터 업체에서 정말 잘해줬거든요. 저희 돈도 없는데 그리고 진짜 단기간에 저희 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해줘서 고마워서 그렇긴 한데 제가 한 2번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내부에서 하나는 예고편이 나왔을 때 앞에 이제 시골에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고편 제작업체에서 한 게 너무 좋다 그러는데 이제 홍보대행사에서 제가 의견이 간 걸 까먹고 그걸 빼고 별이랑 모험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앞에 지루하다고. 근데 이거 빼는 순간 이 영화는 그냥 우당탕탕 아동용이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난리를 쳐서 주말에 다시 고쳐가지고 넣고 유튜브 조회수가 지금 유튜브 광고 저희 광고 거의 유일하게 한 게 유튜브인데 35%예요. 35%라는 거 광고로 나오면 스킵 안 하고 이 영화를 본 게 35%라는 거예요. 거의 탑급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앞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욕해요. 뒤에 이제 오무 나오면 아이고 아동용이었네 뭐 이런 욕하는데 이제 포스터 보고 아니 내가 2년 동안 이걸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난 안 본다 난 이런 영화. 그래서 난리를 쳤었는데 개봉 그때 벌써 6월 첫 주였어요. 개봉 고지를 하려면 심의를 받고 올리지 않으면은 개봉이 밀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리터치를 이틀만 더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뭐 그 메인 포스터야 뭐 그렇게 나갈 수도 있죠. 이게 여러 가지 종류로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이제 극장 가면 이제 보통 그 포토 티켓을 항상 뽑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마음에 드는 포스터 디자인 골라가지고 뽑는데, 또 저희 애들도 또 이제 아빠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매니아가 돼가지고, 지들이 보는 거는 다 뽑는데, 요번 작품에 되게 난제였어요. 이게 뽑을 포스터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종류가. 찾아보니까는. 나중에 이제 한병환 감독님 뭐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거 가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는데, 포스터가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미지가. 이걸 네이버에 좀.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린 거고, 예. 그냥 패러디 포스터니까 그건 네이버에 올리긴 좀 그렇고, 예. 그 레트로 포스터. 근데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거랑 예. 몇 개 포스터들은 네이버에 이제 올리기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포스터가. 심의를 그것도. 받고 네이버 DB에 등록하고 시간이 있는데, 예. 쫙 준비를 해놨더니 영화관에서 내렸어요. 아니,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고. 지금 올라가 네이버에 레트로 포스터 하나는 뒤늦게 예. 극장에서 다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가고 내려. 오히려 공개 안 된 이미지가 훨씬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이걸로 올리셨으면 정말 그렇죠. 너무 그런 거 마음이 많죠. 아파요. 포스터를 생각하면 포스터에 그래서 예. 저는 사실은 개봉 시기 그 다음에 뭐 비용과 관련되어 있지만 인지도를 형성하기도 전에 영화가 간 것이 제일 큰 보조적인 팬이라고 생각하는데 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냥 아파하면 되는데 사람이 고칠 수 있었던 유일한 것 중에서는 저 마음속으로 제일 뼈아픈 게 포스터예요. 근데 그것도 2, 3일에 적이 없어서 물론 개봉 시기가 짧으니까 시안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제일 아쉬운데 여기 지금 이걸 다 올렸거든요. 지금은 올라갔구나. 근데 지난주에 제가 올라갔어요. 극장에서 다 내리고. 저는 그 개봉하자마자 작품을 봐가지고 네, 다 올리고.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네요. 댓글도 달려있네요. 여기 특이점 위에 온 국산 애니메이션.
저게 훨씬 낫네요, 지금. 내가 본 게, 아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네. 이게 국산 애니메이션이고, 나름대로 또 사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좀, 뭐라 그래, 이슈가 되면, 이거 매니아들 사이에서, 또 이게 찾아보는 매니아들이 있어요, 한국에도. 이게 엄연히 있는데, 예를 들면 익스트림 무비 같은 데 보면, 좀, 이런 영화들 같은 게 만약 회자가 되는 경우에는, 코트 티켓 이미지를 막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끼리. 그게 예. 사실은 돈이 있으면 광고로 해결하면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화제가 되고 뭐 이러면 되는데 그건 이제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시간에서 그게 참 그런데 저도 시사회도 진짜 최소한으로 했는데 맘카페에서 이제 어린아이랑 엄마랑 그냥 일반적으로 모객이 되는 대행사에서 모객이 되는 시사회만 했는데 제가 VIP 시사 그때 가족 시사를 할 때 원래 목적은 저희 스태프들이랑 285석 빌렸더니 거기 채울 수 없다. 어른들로 이거 채울 수 없다. 그랬는데 일단 저희가 그냥 연락 많이 와주셔서 원래는 50석은 제가 그 사람들 성인들 청소년들 불러봤자 악플만 쓰고 쪽수 합쳐봤자 관객수에 도움도 안 되고 모으기도 힘들고 우르르 오지도 않고 혼자 다니고 목에 안 된다. 근데 나는 그래도 상징적으로 여기서 하자는 게 나한테 중요하다. 앞으로 달더라도 라고 했는데 결국 모계가 안 됐어요.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회자가 되고 하는 것들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영화 터지고 나서 제가 그 DC에 이제 하늘리겔이 정말 고정릭이 많고 인원이 적은 소위 깡총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애니 취향도 사실 보통 사회에서 마이너하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에는 더 마이너한 분들. 아니 지난주에 네. 박지영 감독님이 네. 그 갤러리를 굉장히 네. 또 언급을 하시고 네.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신비 아파트 팬들이 많고 지금 샤이닝 스타 팬들이 많고 이래요 거기 취향들이.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이 저기 눈팅은 다 하는데 모든 성인들. 거기 초등생들이 많은데. 네. 근데 이제 성인들도 제법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영양군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어쨌든 하는 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다 영화를 개봉하고 첫 주에 아니 이거를 보러 가려고 해도 보러 갈 시간이 다 조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목금은 그래 조조만 있어도 주말이 있으니까 근데 주말은 더 조조해요. 그것도 한 번씩. 근데 이제 보러 갈 수가 없다. 보고 싶은데 그렇죠. 예, 그런 분이 있어서 평일에 8시에 하는데 애들이 보러 갈 수 있는 이런데 시간대 관계자가 글남이 왔는데 그래 너무 진짜 안타까워서 제가 댓글을 남겼어요. 30명을 모아오면 나머지 티켓 내가 다 사가지고 퇴근 시간 이내에 볼 수 있게 대관을 해주겠다. 그랬더니 사실 30명 성인 30명을 어떻게 모아요? 그냥 언급이 하도 안 되니까 여기서 언급이라도 됐으면 하겠다. 그러고 댓글을 썼는데 그러다가 조용히 하고 거기 뭐 저 갈래요 이런 사람 5분 있다가 성우 그 유튜브 진행하시는 분이 저한테 메일을 주셔서 제가 좀 모객을 해보겠다 그러셔서 영화는 그 사이에 이미 다 내려갔는데 내일 24일날 건대 제가 154석 빌렸거든요. 10석 빼고 다 찼어요. 근데 이분들이 신기한 게 제가 표를 다 사면은 이분들이 저한테 이제 계좌 입금해서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거의 다 성인분들이고 학생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시사회 가족영화라 그러면 한 4명씩 끌고 오잖아요. 3명씩 옆집 누구랑 누구 아들이랑 뭐 유모차도 끌고 오시고 다 한 분씩 해가지고 정말 다 한 분씩 한 표씩 성인들이 해가지고 지금 거의 전국에서 모인 거예요. 네, 그 극장에 거의 다 찼는데 저는 애니메이션스럽네요. 예 지금은 어차피 뭐 자꾸 선입견 이거를 막 몇십만이 돼서 막 돈을 벌고 막 이런 생각은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받고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이 특히 코어가 될 수 있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관객을 머릿수로 생각하기보다는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질. 아니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실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 작품이라고 저는 그렇죠. 봐요. 여러 측면에서. 야, 근데 저는 이 작품이 또 한 가지 좋았던 게 음악이었거든요. 그 음악을 뭐 김정아 감독님 이제 다 하신 건가요? 이게 그 셀렉도 되게 잘한 것 같은 게 좋아서 하는 밴드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걸 스토리를 짤 때 30분짜리 짤 때
소재를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천체물리학도 그래서 뭘 차용하고 뭐 명왕성에서도 차용하고 그러다가 정말 뭐 안 떠오를 때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연관 검색어 찾거든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예, 그냥 명왕성이나 플루토가 노래인 노래를 한번 쫙 다 들어봤어요. 뭐 방탄소년단 것도 들어보고 외국 것도 들어보고 그러다가 이 노래가 뒤에 탁 걸렸는데 되게 그 명왕성을 이야기나 뭐 음악으로 하면 다 비슷해요. 뭐 상실되고 뭐 다 거의 비슷해요. 소속돼 있다가 뭐라지. 근데 이게 가사도 저 처음 들어서 좀 이상하고 마음 없이 보고 싶다 말하지 말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명왕성 플루토를 캐릭터를 개발하라고 처음엔 듣다가 계속 이 수아라는 소녀의 이미지가 구축이 됐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그 마음 한켠에 어떤 상실 그래서 이 노래를 처음에 엔딩 크레딧 곡으로 써야지 라고 생각만 해놓고 그렇게 제작을 했다가 중간에 뮤직씬을 하나 넣는데 제작 과정에서 그게 이제 막 별을 플루토와 같이 날아가고 막 이런 장면인데 그 장면을 만들면은 누구나 이제 막 오케스트라가 나오고 진짜 화려하고 오히려 엔딩 곡은 뭐 다른 곡이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곡을 같이 썼어요. 그 중간에 그래서 그런 거를 쓰려고 하다 다들 생각할 텐데 마찬가지예요. 가성비 문제인데 거기에서 막 화려한 오케스트라 디즈니처럼 하면 그림이 디즈니랑 비교해서 되게 구려 보일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음악을 여기서 막 몰아주면은 그림의 빈게더 보일 것 같아서 난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플루토와 13살 소녀 이게 종이 한 장으로 삐끗하면은 되게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군요. 소재이기도 해서 저는 사랑 느낌이 아니라 사춘기 소녀의 설레임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가면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가 이 곡 저 곡을 듣다가 어차피 명왕성으로 주제곡을 할 생각인데 조화상의 밴드에 딴 거 없나? 안복진 씨가 부른 곡 없나? 찾다가 너에게 흔들리고 있어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걸 붙여봤어. 그때 처음에는 다들 막 디즈니 같은 거 막 이런 장르에서 어떤 거 나와야지라는 편견이 있다가 호불호가 진짜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듣고 나니까 지금 그 톤이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음악이 원래는 너에게 흔들리고 있어 뭐지? 너에게 손을 대면 맞아. 떨리고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소니에 요새는 다지만 햅틱이라고 아세요? 요새는 다 하는? 뭘 만지면 이렇게 반응하고 그 처음 나왔을 때 그 CM송 곡으로 의뢰를 받아서 안복준 씨가 만들었던 곡이에요. 그래서 그 두 곡을 쓰려고 했어요. 그 곡이랑 명왕성 엔딩곡. 그리고 이미 시나리오에 명왕성 가사를 막 수아가 부르는 것도 써놨어요. 그 상황에서 영화 이제 거의 다 편집본 거의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도 이제 6개월 더 흐르긴 했는데 그 소속사 대표님이랑 좋아서 하는 밴드의 작사 작곡하고 노래하신 안복진 씨랑 만나서 이걸 쓰고 싶다 그래서 뭐 계약을 어떻게 하나 막 좀 미루다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계약하자 했는데 다 편집본 보시고 복진 씨 너무 좋아하고 계약서 준다고 하는데 영화가 잘 되면은 좀 비싼 계약서를 주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 주셨어요. 영화 보고 이제 그냥 정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곡을 썼고요. 그리고 김정하 감독님은 저 바오바상의 파워라고 TV 시리즈 했을 때 했던 그 명곡을 아니요 그 곡은 또 주용훈 씨가 그 곡은 또 하셨고 뽀로로 극장판 다 하시고 유화물 되게 많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경력이 오래되셨고 클래식 베이스 작곡가세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톤을 많이 하실 수 있어서 이 곡은 제가 처음에는 저는 음악 다 찼으면 좋겠다. 96분이 진짜 많이 음악을 채웠다가 이게 막 같은 문제로 감정선도 너무 중간중간 막 바뀌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뺐어요. 많이 빼고 음악 감독님이 음악을 다 이게 싱크가 다 맞게 작곡을 하셨거든요. 모든 거에. 그러고 있는데 75분으로 편집기사님이 편집을 하니까 음악이 다 난도질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막 중간에 자르고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저는 나머지 원래 배급사랑 얘기를 하면 후반 비용을 제가 조달할 때가 있어서 그걸 다시 드리고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완전 다 아사리판이 났기 때문에 회사가 뭐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일단은 이걸로 배급을 찾아야지. 그리고 배급 결정되고 음악 감독님한테 사실은 이런데 음악이 좀 많이 잘리고 편집을 우리가 많이 했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데 대만에 12월 달에 작업 마치고 대만에서 살고 계셨거든요. 가족들이랑 쉬면서.
그러는데 이걸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게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화로 이러저러 해서 그냥 이렇게 귓깎이만 맞춰주세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자기 음악이 갑자기 몇 달 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개봉은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뭐 어쩌라는 거냐 라는 걸 진짜 잘해주시는 분인데 본인은 충격을 전 이해가 돼요. 근데 중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비용이나 이런 배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배급은 갑자기 정해졌지. 언제 할 것, 잠정적으로. 그래서 감독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제가 카톡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비행기표를 사서 지금 여쭤보려서 대만 가셨나요? 네. 그래서 아니 안 그래도 지금 이래저래 상황이 안 좋으신데 그래서 대만까지 갔다 그날 오셨다고요? 밤에 대만에 가서 다음날 같이 밥 먹고 한 6시간 얘기하고 다음날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이고야. 제가 이런저런 사정이었다 미안하다. 그래서 잘해주셨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의 네. 저기 제목은 분투기를 붙여야겠네. 네, 상영 분투기. 대만 이런 거 했는데. 네. 근데 뭐 네. 야. 대만에 가세요. 잘해주셨고 다 우여곡절이 진짜 근데 엄청나네. 적은 비용으로 해주셨거든요. 그 스트링도 다 실 녹음해주시고 정말 음악 곡을 많이 해주셨는데 전반부에 음악이 거의 다 많이 빠졌어요. 정말 이렇게 듣고 싶은 이야기 되게 많은데 지금 벌써 거의 그러니까요. 2시간이 다 됐어요. 큰일났네. 네. 아니, 중간에 쉬는 시간도 아니 없이 저는 그냥 사실 시간이 남으면 바오밥순의 파워파워 이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여쭤볼 틈도 없고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너에게 흔들리고 있어라는 곡을 그 삽입을 한 거는 굉장히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어울려요 분위기가.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춘기 소녀의 감수성을 되게 잘 표현을 해준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저는 명왕성 그 곡은 말씀하셨지만 명왕성 곡은 생각도 안 나고 이 너에게 흔들리고 있어라는 곡이 메인 테마곡인 것 같아요. 요즘에 차에 저 끌고 다닐 때마다 저희 아들이 맨날 듣는 곡이에요. 차 안에서. 언더독 노래 한참 듣다가 이제 언더독 때문에 몇 달 지나가지고 이 노래를 이제 주로 많이 듣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노래가 또 짧아요. 노래도 짧고. 네. 그래서 이게 또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또 음악 작업을 하실 때. 또 시간도 또 저희가 2시간이 넘어갔다 그러고. 네, 거의 2시간 가깝게 정말 쉬지 않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2시간 더 해도 너끈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요번 녹음은 제가 또 끼어들 틈도 또 좀처럼 없어가지고. 네? 아니, 객관적인 평가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끼어 틈이 없으셨나요? 저는 편집을 어떻게 해주시겠죠. 편집 안 합니다. 아니 되게 편집. 미리 너무 많이 보시고 되게 깊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까지 되게 잘 저는 굉장히 여태까지 봤던 송시현 선생님 중에 오늘 제일 좋았어요. 아니 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잘 모르셨죠? 제가 전혀 몰랐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왜 질문 한마디만 하면 길게 하냐면 별로 이렇게 나는 분명히 질문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별로 질문 포인트를 안 잡아주셔서 그럴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너무 좋은 포인트를 많이 아니 저는 일단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제발 저를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하도 여기 유진 씨가 저를 굉장히 캐릭터 이상하게 잡아주셔가지고 제가 아주 피해를 보고 있죠. 제가 무슨 이상한 캐릭터 잡았나요? 아무튼 뭐 쓰던 얘기고요. 오늘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두 분 와주셨는데 뭐 한별 감독님은 오늘 별로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요. 끝으로 이제. 네. 아니에요. 한마디씩. 제가 원래는 이 국장님이 저만 불렀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누가 제일 아픈가, 누가 제일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이렇게 약간 힐링의 시간. 이게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발설하면 많이 나았잖아요. 그래서 힐링 타임으로 원종식 감독을 직접 제가 끌고 왔죠. 감사합니다. 근데 역시나 정말 말이 많네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지점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고. 아니, 오늘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건드려 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합니다. 정말 드러내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고 혹은 이런 게 있었다 자랑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사실은 시간이 더 있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각 배역 특히나 전 플루트로 제일 좋아하는데 그 매력적인 악당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관객들이 그 매력적인 악당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설렘도 느끼지만 그 느끼함에 막 환호하는 그 초등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또 굉장히 또 우리 사무실에 2명 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기타 선생님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감독이 조금 더 그 작품에 대한 세세한 얘기 그리고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그 하소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또 나름 만족스럽고 4시간 정도 잡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네요, 오늘. 왜냐면, 지금까지는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보통 이제 단편 작품 연출하신 분들 와서 말씀을 하셨고, 근데 사실 장편 애니메이션인데 직접 오셔가지고 설명하시고 또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생생한 얘기들을 해주시는 거야. 그전에는 개봉하고 좀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좀 많이 달랐는데, 저는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데, 사실 캐릭터 분석을 조금 더 해보고 싶었는데, 감독님이랑. 예, 더 했다가는 제가 이제, 큰일 날 것 같아요. 파워파워 말씀 못하잖아요. 파워파워는, 우리 다음에 파워파워 시간 한번 말해요. 파워파워 사실 할 얘기가 더 많아. 파워파워 얼마나 재미있는 저는 명작 사실 애니메이션이에요. 파워파워에 굉장히 감동을 받은 또 1인이에요, 제가. 52화까지 다 보셨어요? 그럼요. 저 그걸- 보시고도 않지. 제가 마지막에 끝나면서. 보신 분들은 이게 세계 유화물의 어떤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이야기인 걸 아시는데. 이야기가 네. 사실은 마무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여행을 떠나는 시즌 건데. 2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바로 저도 나오겠지 그러려고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계속 물어보는데 안 나와서 뭔가 사정이 있을 거다. 그때는 사정 있을 거다. 그때 제가 이게 감동의 작품인지는 모르고 제가 엔딩 타이틀을 제가 이렇게 막 유심히 안 봤거든요. 네. 항상 저는 오프닝 노래만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뒤늦게 알고 나서 오늘 오면은 꼭 여쭤봐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여쭤보지 못해가지고 아쉽지만 더 제가 이어갔다가는 또 이제 또 제가 또 굉장히 또 합시다 다음에 파워파워. 그럴 것 같고요. 파워파워의 시간. 다음에 한번 새로 자리를 마련하는 걸로. 꼭 한번 다시 파워파워는 모셔요. 언제든. 어른이 봐도 재미있는 어린이 TV 시리즈 영유아. 그럼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즌 2를 만드실 생각은 있으신 거죠? 일부는 계획까지 바로 돼 있었죠. 아. EBS에서도 하려고 해서. 앞으로도 계신 거죠? 그럼요. 있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살리고 싶어요. 뭐가 부활해야.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일단 네,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주신 두 분인가요? 감독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의 정원 꼭 다시 상영되면은 꼭 상영관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은 극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 아까 화면비 부분 화면비 들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꼭 좀 봐주세요.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IPTV로도 하고 극장에서도 보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